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세금 폭탄, 아파트 시장이 충격적으로 바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종부세 대상이 늘어났다, 공시지가가 상향됐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팩트고, 이 상황에 따라서 아파트 시장이 충격적으로 바뀐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말 그대로 집값 잡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집값 잡힌다는 얘기를 정부 출범 때부터 줄곧 했죠. 그리고 아파트 값은 두세 배 올랐고요. 근데 현재 아파트 상승률이 이제 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대통령 말대로 집값 잡히냐, 더욱 뚜렷해진 안정세. 이 안정세라는 거는 거래가 사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래 침체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 그리고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한겨레신문 서울 아파트값 6주째 상승폭 둔화라고 했죠. 네, 그리고 매수 심리 진정세도 뚜렷.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도 적극적이지 않고 매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적극적이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은 상승폭이 당연히 둔화되겠죠. 거래 자체가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 다 적극적이지 않는 겁니다. 서로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거기서 보니까 무주택자는 벼락거지가 되고 1주택자는 세금 폭탄 맞고, 이게 정부 믿는 대가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무주택자가 다시 이제 집을 사기에는 이 굉장히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각종 규제들로 인해서 대출 규제의 한도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너무 많습니다. 세금이뿐만이 아니고 취득세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대출도 전부 다 연계를 다 시켜놨어요.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이 한 푼도 안 되고 9억 이상 아파트는 30%밖에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반포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맡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포지션을 1주택자나 혹은 다주택자, 집을 팔 수 있느냐? 집을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못 팔게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관망이 되는 거죠. 1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느냐? 2년 미만이 돼버리면은 다 좀 뜯기게 되죠. 40% 더 초과되고 60%, 최대 78%까지 다 뜯기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과연 1주택자가 무주택자로 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모험입니다. 네, 이건 완전 도박이에요. 왜 도박이 되냐면은 1주택자가 만약에 무주택자로 간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주택을 살 수 있는, 그리고 1주택자가 될 수 있는 탈출구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왜?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 같은 경우도 세금 폭탄을 맞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버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주택자가 돼서 무주택자에서 다시 유주택자가 되는 과정 자체가 아예 막아놨죠. 네, 테러가 없기 때문에 아예 다 막아놨기 때문에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2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거나 3주택자가 이제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될 수 있는 테러가 있느냐? 이 테러도 없습니다. 없는 거죠. 왜? 다 뜯기거든, 세금으로. 그런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는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드렸죠. 이 세금 폭탄은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내년 되면요, 종부세든 재산세든, 그리고 공시지가 다 내려갑니다. 다 내려가요. 이 세상에요, 서민들을 상대로 증세를 내서 버틸 수 있는 정부 정책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 진보의 정책을 쓰는 국가들이 전부 다 쫄딱 망했습니까? 네. 그리고 로마 제국 왜 망했습니까? 아테네가 왜 망했습니까? 전부 다 망했어요. 그 망했던 이유가 서민들에게 증세를 때리면서부터 이거는 2년을 못 버텼습니다. 2년을. 그 1년을 버틴 게 한계예요. 한계.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금이 100%죠. 국민들 다 못 살죠. 왜 지금 북한 주민들이 지금 북한을 탈출하려고 합니까? 네, 잘 먹고 잘 살면 탈출할 일이 없어요. 정책이 어떻게 되든. 공산주의 정책을 하든 사회주의 정책이 어떻게 하든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면요, 절대 탈출 안 합니다. 세금 100% 집어넣어놓고 뭘 하자는 겁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예전에 보시면 스웨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겁니다. 스웨덴
보시면은 소득세가 80%, 80년도에 8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전부 다 그냥 거지들밖에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걸 뭐 서구 유럽의 무슨 신자유주의라고, 아니 신자유주의가 아니고 신자파라고 해서 무슨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네, 뭐 사회민주주의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좋다고 열광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뜯어보니까 이 사회민주주의를 하려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의사도 무슨 뭐 노동자도 나중에 보니까 소득이 다 똑같은 거예요. 80% 다 뜯기는 겁니다. 누가 일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전부 거지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에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일은 안 하고, 네, 복지나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사회가 그냥 몰락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결과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도 지금 탈출구가 없어요. 1주택자도 탈출구가 없고 다주택자도 탈출구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는 거래량이 침체되고 마찬가지로, 네,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상태에서 이제 6월 달에 양도세가 이제 강화됩니다. 6월 달 이후부터는 완전히 매물 없어집니다. 완전히 매물 자체가 완전히 실종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세금 관련해서 잠깐 요약해 보시면은 현행 기간, 보유 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받던 거를 보유 기간하고 거주 기간을 4% 각각 나눠 갖고 8%로 공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거주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가고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거주에 따라서는, 네, 기존에는 무조건 보유에 따라서 8%인데 이제는 실거주가 포함이 돼갖고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나눠서 했다. 그래서 지금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매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이 집을 팔아가지고 다른 집을 가게 되면 다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계산이 되는 게 어떻게 계산됩니까? 5년이 지난 시점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매물이 거의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주택자라도 2년 정도가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2년이 이제 보유기간이 안 되면요, 최대 70%까지 양도세가 지금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팔 수가 없는 겁니다. 태료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 이거는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 공제가 40%고 보유 공제 50% 합쳐가지고 최대 80% 공제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이제 70%까지 공제가 됐었는데 지금 공제 혜택은 장기 보유는 10%를 더 얹어주었죠. 그래서 이거는 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60세 이상이 1가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금을 아무리 올려놔도요,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도 없고 무주택자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완전 도박이거든요. 무주택자로 가게 되면은. 자, 왜 무주택자로 가게 되면은 엄청난 도박이 되는지,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확인하게 나옵니다. 유동성 파티가 계속 지속됩니다. 1월에요, 우리가 지난 12월 달에 3,100조였어요. 유동성이. 통화량 M2가. 지금 1월 달에 보니까 3,200조입니다. 지금 3월 달이에요. 왜 지금 공장에서 24시간 풀로 하느라는 공장에서 이거 돈을 찍어냅니까? 4월 달에 보궐선거 있죠. 그리고 내년에 보시면은 총선이 있고요, 대선이 있습니다. 돈 뿌려줘야 돼요. 정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돈을 24시간 풀로 돌려가지고 돈을 찍어가지고 그냥 서민들한테 이제, 예? 무주택자 서민들한테 돈을 뿌려야 되니까 이 통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거는 지금 발행되는 통화는요, 돈 찍어내는 거 회수가 안 됩니다. 통화 정책이 아니에요. 재정 정책이에요. 회수 절대 안 되죠. 왜? 재난지원금으로 사람들한테 줬는데 이 재난지원금을 여러분들이 코로나 끝났다고 해서 다시 돌려달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행되는 통화 자체는 증발 자체 되는 게 아닙니다. 회수되는 돈도 아니고 증발이 되는 돈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FOMC 새벽 3시에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완화죠. 조기 금리 인상이 전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연준에서는 2023년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국면이 이제 테이퍼링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테이퍼링. 테이퍼링이 뭡니까? 네. 여기 테이퍼링이란 것은 완화 기조죠.
금융정책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라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돈을 푸는 거죠. 양적 완화라는 돈을 푸는 것을 축소시키겠다. 그러니까 돈을 회수하겠다. 이 내용이 테이퍼링이죠. 이 테이퍼링을 주장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가장 신경 쓰는 게 뭡니까? 물가죠. 근데 미국의 현재 물가 지수는 2%가 안 넘어요. 그래서 미국의 현재 물가는 목표치를 2% 이상으로 놀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물가 지수를 2% 이상으로 해도 괜찮다. 그래서 양쪽 완화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파를 비둘기파라고 그럽니다. 예, 비둘기파라 그러고, 자,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집값이 폭등할 수도 있다. 코로나 끝나게 되면은 여기서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냐고 하면은 코로나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유동성 승수가 있습니다. 통화 승수. 통화 승수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걷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이 됩니다. 여기서 인플레가 나타나요. 인플레가 나타나면 집값이 엄청 폭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면은 코로나가 끝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집단 면역이 될 때부터는 저는 물가가 본격적으로 오른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집값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오른다고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한쪽에서는 비둘기파에서는 어떻습니까? 왕적으로 여기서는 양적 완화를 지속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양적 완화를 지속해야 된다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우리가 비둘기파라 그러고, 물가 상승률을 계속 용인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는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쪽에서 한 파가 있죠. 이쪽 파가 누굽니까? 이쪽은 매파라고 하죠. 이거를 매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는 새입니다. 새. 매는 굉장히 강하고 비둘기는 굉장히 온건하죠. 그래서 비둘기파는 온건파가 되는 거고, 네, 여기서 매파는 강경파가 됩니다. 이게 국제정세에서도 똑같아요. 금융시장들도 똑같고, 매파와 강경파. 네, 매파는 강경파고 비둘기파는 온건파고. 근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물가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는 근데 통화 정책을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물가보다는요 고용입니다.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해요. 고용 지표와 그 다음에 소비 지표를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의 패턴으로 봤을 때는 물가 지수는 계속적으로 용인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어떠냐? 제가 2023년은 우리가 첫 방송할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를 해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미국 FOMC에서도 제 방송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유튜버들, 아니면 정부에서 다 제 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다 2023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요, 전 세계에서 제가 2019년도입니다. 재작년에 제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제기한 게 2013년까지, 이거 코로나 나오기 전이에요. 저는 네, 부산 조정지 해제되는이고, 지금 서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아직도 정부에서 뭐 돈풀기 하기 다 전입니다. 저 혼자 2023년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양적 완화뿐만 아니고, 예, 자산 버블로 갈 수 있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2023년까지도 끌고 간다는 내용을 계속했다. 이게 저 혼자 했던 내용이다. 예언을 다 드렸다. 정답지 다 드렸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한은도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미 FOMC 시장 예상 부합에 따라서 필요시 안정화 대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처음으로 잠깐 돌아온다고 그러면은 제가 이 얘기를 했었죠. 세금 폭탄, 아파트 시장 충격적으로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매물 안 나옵니다, 이제. 이 세금 폭탄이라는 것 자체가 일회성이에요. 6월달 이후부터 아예 매물 안 나옵니다. 충격적으로 바뀌어요. 자, 1주택자도 탈출구가 없습니다. 세금이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다주택자도 탈출구가 없어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유주택자가 되기 위한 진로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이 시장이. 여기서 급해지는 건 뭡니까? 급해지는 건 한 사람들이 있죠. 왜? 어떤 사람입니까? 유동성 파티가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충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디서 봐야 되냐면 통화승수예요. 통화승수 같은 경우는 계속 문재인 정권 들어가고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통화승수가 어느 순간부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게 통화승수라고 했죠. 현 정권 들어갔고 여기서 통화승수가, 예, 통화승수가 뭡니까? 돈이 안 돈다는 얘기예요. 돈이 도는 수치입니다. M2에 대비해서.
M2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돈을 막 풀었어. 돈이 막 돌아요. 시중에 돈이 막 풀기 시작하면은 시중에도 같이 돌기 시작하면요. 이 통화승수가 올라갑니다. 근데 통화승수는 돈을 푸는 거에 비해서 통화승수가 떨어집니다. 왜?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거든. 돈을 받기는 받았어. 이 돈을 밖에 나가서 써야 되는데 뭐 9시면 다 문 닫고 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는데 이 통화승수가 올라가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돈맥경화라고 하죠. 돈맥경화. 그러니까 돈이 그냥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코로나 사태가 뭐 종식이 됐다, 뭐 집단 면역이 됐다 그러면 통화승수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어느 정도 올라가겠죠. 전체가 다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게 만약 종식이 됐다.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부터요. 인플레가 생기게 됩니다. 급격한 인플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저는 집값뿐만이 아니고 집값뿐만이 아니고 각종 생활물가가 생활물가 뭐 우리에서는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생활물가들이 다 같이 급등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언제까지? 2023년에서 2024년까지. 그러니까 여기는 2021년이라는 이 구간은 자체는 저는 이건 전초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초전. 그냥 맛만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맛집에 가갖고 국물 한 접시 정도 퍼주는 이제 맛을 잠깐 보는 것 정도죠. 진짜 엿대는 상황이 언제냐면 무주택자가 엿대는 상황은요. 저는 공포감을 느끼는 시기가 2023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 요 시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급격한 이 공포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변화되는 부분들을 대응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눈여겨봐야 될 게 반드시 눈여겨봐야 될 게 저는 통화승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통화가 증식될 때, 코로나 증식될 때 이 돈맥경화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인플레는 급격하게 나타난다.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급격하게 지금 변화가 된다, 충격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고 거래가 안 된다는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이제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거래가 안 될 부분이 큽니다. 6월달이 넘어가게 되면은 아예 지금 매물 자체가 귀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